봄이 되면은 바람도 싱그럽고 또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면서 밝고 뭐 해피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네. 좀 따뜻하고 내가 주말에마다 한강, 나 어디 공원 갈 때마다 네. 솔직히 워킹한 사람도 어허. 많지만 그 바이시클 탄 사람도 네, 이제 많이 맞습니다. 생겼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봄이 되면은 정말 자전거 타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자전거를 이제 봄에 막 타고 겨울에는 안 타잖아요. 겨울에 잠시 잠자고 있던 자전거를 딱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또 체인 같은 것도 녹슬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라이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한 팁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르릉 봄 타는 자전거. 아, 이거 딱 보면 빨리 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신체 발달에도 좋은데 어디에 좋은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전거 타기 어디에 좋을까요? 일단 자전거 타기는 관절, 발목, 무릎, 대둔근, 뒤쪽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도 같이 근력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타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근육이 발달된 곳이 바로 허벅지예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켜서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데 탁월합니다. 네. 일단 기초 대사량이 높다면은 먹는 거를 잘 이렇게 소모할 수가 있고 살도 덜 찌게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워낙 하체 발달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체 운동도 함께 하셔야지 아니면은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체 운동을 할 때 또 네. 상체 운동도 이렇게 병행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전거 타실 때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솔직히 그 운동 잘 하는 편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마라톤처럼 러닝 못하고 그 워킹보다 조금 더 열심히 운동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딱 중간이라서 조금 사람들이 자기 레벨도 선택할 수 있고 하면 더 편하고 몸이 하고 나서 몸이 안 아프지만 그 운동 느낌 좀 했으니까 되게 건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일단 자전거 타면 좋은 게 뭐 다리 근육도 발달되고 살도 빠지고 또 주변에 이렇게 경치도 보면서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운동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봄철 정말 잘 맞는 게 자전거 타기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 라이딩 전에 셀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겨울 동안 자전거 잘 안 타잖아요. 못합니다. 눈이 때문에 길이 미끄럽다고 맞아요. 밖에 나가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그 헬스장 가는 것도 요가 스튜디오 가면 괜찮지만 공원이나 한강까지 가서 자전거 타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 셀프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육안으로 먼저 보셨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세히 하나씩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브레이크도 검사하셔야 되고 또 체인 같은 것도 보셔야 하고 굉장히 볼 거 많은데요. 셀프 점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먼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합니다. 네, 공기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먼저 자전거 타시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전거에 앉아있을 때 타이어와 지면의 이 마찰면이 7에서 10cm 정도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두 개 있으니까 네. 혹시 임밸런스 되면 되게 그쵸, 위험이라서 맞아요. 두 개 다 두 하셔야 가지 되죠. 다 검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셔도 되거든요. 툭툭 쳐봐서도 이렇게 공기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타이어 공기압 먼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고장 나면 큰일 나죠. 큰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 내가 자전거 타봐서 타기 전에 내가 검사 잘 안 했습니다. 내가 체킹 좀 못했고 그 뒷브레이크 좀 뒷브레이크, 네네. 망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하면 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뭔지 알아요. 내 얼굴이 킬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그때는 좀 굉장히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브레이크 열심히 검사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 레버를 이렇게 잡았을 때 중간쯤에 브레이크가 잡히면 적정이라고 해요. 네. 네,
네, 브레이크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체인 상태입니다. 네,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느슨하게 늘어질 경우도 있고 또 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체인을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10에서 20mm 정도 눌리면은 적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셀프 점검 알아보았고요. 셀프 점검을 하셨을 때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은 근처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데 방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하신 다음에 라이딩을 나가세요. 네, 옛날랑 비교하면 10년 전에 한국 처음 왔을 때 그 자전거 바이시클 파는 가게 그리고 AS 받을 수 있는 장소 많이 없었지만 네네네. 이제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 상태로 검사하고 혹시 조금 문제 있으면 바로 AS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AS 꼭 방문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자전거를 타실 때 또 올바른 자세도 중요하다고 해요. 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장과 핸들바의 높이 조절, 피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장은 다리를 최대한 편 상태에서 약간 구부린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과 무릎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페달을 밟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자세히 올바르게 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 또 운동의 효과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예 못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테이블 밑에 발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자전거 타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또 설명이 쉬우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핸들 같은 거 잡으실 때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가볍게 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세게 잡으면은 여기 손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가볍게 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자전거 타기 의외로 칼로리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고 네. 그래야지 척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전거 올바른 자세 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도 범칙금을 낸다고 합니다. 네, 자전거에 또 룰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전거 이것만을 알고 타세요. 자전거도 법칙금을 낸다. 네,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 끼어들기,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그리고 운전 중에 이렇게 전화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자전거 탈 때 전화 사용하셔도 최대 3만 원의 법칙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지켜주셔야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전거 타면서. 맞아요. 하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가끔씩 그 법적 좀 무시하고 운전할 때 법 좀 신경 많이 쓰지만 자전거, 바이시클까지 사람들이 너무 취미처럼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법적에서도 확인 안 하고 불법도 실수로 일부러 말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방송 왔으니까 이제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 정말 여러분 그냥 도로에서 막 달리시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시거든요. 네, 이런 거 꼭 지키시면서 라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다음은 자전거도 엄연히 차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도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 되고요. 어머. 그리고 또 약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한강 갔을 때 그 젊은 남성끼리에서 치맥 가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실 피크닉하고 거예요. 소주 딱 한 잔 아니면 막걸리나 맞습니다. 소맥 같은 거 다음에 바이시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자전거 좀 빌려주고 조금 술 취한 상태로 했으니까 내가 딱 보면 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위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도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물 마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분실 걱정은 뚝 자전거 등록제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전거 갖고 가시면은 약간 이게 누가 훔쳐갈까? 분실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자전거 도둑 많이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자전거 등록제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하시고 정부 통합시스템 등록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받으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도난방지 식별장치 QR코드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다 여러분 등록을 하시면은
이렇게 분실 걱정은 또 없앨 수가 있고 미리미리 등록을 하셔야지만 내 자전거를 잘 지킬 수 있으니까요. 어머. 네, 등록제 방법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아, 이 등록까지 있다고 몰랐습니다. 옛날 자전거 하나 샀고 그 나쁜 도둑 훔쳐갔습니다. 내가 주차장에서 CCTV에서 다 봤고 그래서 그때 내가 등록했었으면 아마 찾을 수 있었지만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 등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또 경찰서에 이렇게 공유가 돼서 자전거 분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입하셨다면 꼭 등록해 주세요.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자전거 채비도 하시고 자전거 셀프 점검도 하시고 또 등록도 하셨다면은 봄날에 멋지게 달리셔야겠죠. 네, 라이딩 추천 코스 추천해 드릴게요. 고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난지 한강공원에서부터 반포 한강공원 코스가 있습니다. 총 거리 구간이 16km예요. 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긴 거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 다 그냥 쭉 하면 안 와도 되고 중간중간 잠깐 쉬고 피크닉 장소도 여러 맞아요. 가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가기 전에 도시락도 준비하고 물병도 준비하고 다 중간중간 스탑하고 경치 네. 보고 사진 찍고 물 마시고 16km 우리 둘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밤 같은 경우에는 야경도 정말 멋지게 펼쳐지더라고요. 또 날씨 좋고 미세먼지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에 한강 다리에 이 불빛들도 너무 멋지게 펼쳐지니까 이런 야경도 꼭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전주입니다. 네, 소양에서 전주역까지인데요. 역시 이 거리도 16km 정도입니다. 네, 탁 트인 전주의 경치를 보면서 바람 따라 달릴 수 있는 멋진 구간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것도 16km라서 중간중간 잠깐 쉬고 그 전주 비빔밥 먹을 수 좋다. 있습니다. 맛있겠다. 네, 거리구간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산 나루공원과 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나루공원에서 온천천인데요. 수영장과 도심을 함께 보면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환상적인 구간이라고 합니다. 총거리는 7.5km인데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추천 코스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 이어폰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어폰 착용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항상 헬멧 있으면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방송에서 몇 번 여러분한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헬멧 까먹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날씨터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